네, 계속해서 반도체 업종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박상욱 신영증권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연구원님, 먼저 인텔 이슈부터 좀 여쭤보겠는데요. TSMC와 브로드컴이 인텔 사업부 일부를 인수할 수 있다라는 소식에 인텔 주가 최근에 뉴욕 증시에서 변동성이 좀 컸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재건 의지도 좀 담겨 있다는 분석이 있고, 인텔 매각 이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미국 정부에 대한 조금 입김이 좀 많이 부른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TSMC 입장에서는 인텔을 굳이 인수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미국 정부에서 요즘 인텔 파운드리 쪽이 안 좋으니까 너네가 좀 지분 인수하고 경영권을 일부 확보하면서 좀 경영하는 거를 도와줘라. 저는 이런 뜻으로 조금 읽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TSMC는 기술 같은 것도 일부 이전을 해줘야 될 거고 하다 보니까 기술 유출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굳이 인텔을 인수를 해야 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최근에 이것 때문에 인텔의 주가가 조금 오르기는 했는데 저는 사실상 정말 인수를 해서 경영을 할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TSMC가 굳이 인텔을 인수할 이유가 없다.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봐주셨고, TSMC가 인텔과 협력하게 되면 파운드리 사업 벌려놓은 삼성전자의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정말 그 시나리오대로 가게 된다고 하면은 사실상 삼성전자 파운드리한테는 조금 악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은 고객사들이 10나노 언더 쪽으로는 좀 이탈을 많이 한 상황이고요. 근데 이 와중에 새로운 경쟁사가 들어와서 10나노 언더 쪽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마켓 쉐어가 지금 상황에서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파운드리 점유율이 예전에는 한 5년 전까지 정도만 해도 한 10% 중반대, 중후반대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0% 초반대 내지 10% 정도까지 떨어진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정말 신규 플레이어가 또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더 빠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TSMC가 인텔 파운드리 사업을 인수하게 되면 삼성전자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관세부가 타깃으로 반도체를 품목을 언급을 하고 있고, 관세 수준은 25% 이상이 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도 위협을 하고 있는데, 국내 반도체주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정말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국내 증시 자체가 조금 굉장히 큰 쇼크를 받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비단 메모리뿐만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상황이 다 안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미국 쪽에 증설을 해서 미국에서 생산되는 거에 대한 거는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게 조금 더 이득일 거라서 대부분의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조금 미국에 증설을 하는 그런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현지에 공장 증설을 할 것이다라고도 예상을 해주셨고요. 엔비디아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는데, 엔비디아가 다음 달 AI 개발자 컨퍼런스 GTC 2025 개최하는데요.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발표를 한다고 하고, 어떤 부분을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겠습니까? 당연히 여기에서는 AI가 핵심이겠죠.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잘하고 있는 거를 글로벌리 다 알고 계시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삼성전자가 이제 HBM3 이쪽을 얼마나 좀 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직까지도 HBM3 8단이 대량으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시장에서 의견이 조금 나뉘기는 하거든요. 또 8단도 그렇고 12단도 그렇고 이쪽에 대해서 지금 현행이 어떤 식으로 지금 현황이 돼가고 있는지도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경쟁사들 대비해서 지금 조금 뒤처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경쟁사들을 좀 제치고 따라가려면은 사실 HBM4 쪽에서 좀 승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이크론이랑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4를 원B 나노에서 제조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우리는 원C 나노를 조금 빨리 도입해서 HBM4에 적용을 하겠어라고 내부적으로 조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원C 나노 쪽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잘 돼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HBM의 판도는 삼성전자가 다시 한 번 더 경쟁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삼성전자가 HBM 관련해서 여기서 어떻게 발표를 할지가 조금 핵심 포인트이지 않을까, 국내에서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GTC 2025에서 삼성전자가 HBM 관련 어떤 발표를 할지를 주목을 해보자. 다음 주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예정이 돼 있는데요. 엔비디아 주가가 조금 뭐 주춤하긴 한데 이 실적 발표가 모멘텀이 될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엔비디아가 그때 딥시크 쇼크를 받고 꽤 많이 회복을 했죠. 130불대로 회복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사실 지진부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백그라운드에는 1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는 듯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그레이스 블랙웰 200, 300 뭐 이 서버 쪽이죠. 서버 쪽으로 들어가는 그 세트가 발열 때문에 좀 양산 시점이 조금 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작년에 발표를 했을 때는 4분기에 초도 물량이 들어가고 그리고 1분기에 25년 1분기에 대량 양산이 들어갈 거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파악을 해본 결과 1분기에 조금 초도 물량이 들어가는 그림이고 2분기에 대량 양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계획했던 것 대비해서 조금 실적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저는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뭐 4분기 실적 발표잖아요. 4분기 실적까지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분기에는 뭐 그레이스 블랙을 200이나 300 같은 거의 지연으로 인해서 조금 실적에 공백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가이던스를 조금 하향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제가 어제까지 이제 외사 애널리스트 분들의 컨센서스를 쫙 뽑아봤는데 다음 분기 실적을 낮춘 외사 리포트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센서스는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가이던스는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시장이 조금 우려를 하는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4분기 실적에는 뭐 큰 영향은 없겠지만 엔비디아 그 실적 가이던스에 대한 우려가 지금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국내 최대 반도체 산업 전시회 세미콘 코리아 2025도 이제 어제 개막했다고 전해지는데요. 500여 개 반도체 기업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참여한다고 하는데 우리 반도체 기업들 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사실 이번 세미콘 코리아가 굉장히 규모가 최근 4년, 5년 중에서 가장 좀 큰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해외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오셨고 특히나 여기서 조금 주목해 볼 점은 중국 장비 업체가 생각보다 많이 전시에 좀 참여를 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국내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도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지금 중국 쪽이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밸류체인 쪽에서.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얼만큼 올라왔는지 향후 저희를 어떻게 위협을 할 거고 저희 국내 장비사나 소재나 부품사 업체들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해 조금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미콘 코리아 중국의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많이 참가를 하고 있다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이번 주 그 국회에서는 반도체 기업 세액공제 5%포인트 상향하는 K-칩스법 기재위 통과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본회의에 뭐 최종 통과되면은 반도체 투자 물꼬를 트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HBM 쪽으로 지금 증설이 작년 그리고 올해까지 굉장히 많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반 컨벤셔널 디램 쪽은 이제 캐파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걸 전환하는 거기 때문에 HBM 쪽으로 할당이 돼가지고 일반 디램 쪽은 줄어들게 되는데 그래서 일반 디램 쪽이 지금 조금 앞으로는 공급이 타이트해질 거다 이런 전망을 저는 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올해 증설을 합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M15X라는 팹을 청주에 건설을 할 거고요. 올해 연말에 이제 완공을 할 거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가동을 할 거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P4를 이번에 이제 오픈을 해가지고 페이즈 1부터 조금씩 채울 계획입니다. 디램 쪽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증설 관련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업체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소식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뭐 이제 27년, 28년에는 용인 클러스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아직 기간이 좀 남기는 했지만 만약에 그 법안이 통과가 되고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용인 클러스터 증설을 할 때도 당연히 여기서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국내 공장 증설하고 있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6만 원에 거의 뭐 근접하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20만 원 위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지금 주가는 뭐 추세 상승을 기대해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좀 많은 우려들이 저는 지금 해소가 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일단 첫 번째로 결국 메모리 반도체는 수요와 공급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수요단에서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PC 같은 경우엔 올해 10월에 윈도우 10이 종료가 돼서 무조건 다 윈도우 11으로 바꿔야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사실 B2B 컴퓨터, 이제 회사에서 쓰는 컴퓨터 이런 것들도 다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이 기회에 이제 조금 교체되는 물량들이 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체 수요가 있을 거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20일에 중국이 이구안신이라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제 헌 스마트폰을 가져가면은 최대 15%까지 나라에서 이제 새 핸드폰을 살 때 지원을 해준다라는 그런 지원책이고요. 이런 것 때문에 중국 쪽 스마트폰 출하량도 기존 저희가 우려했던 것 대비해서는 훨씬 더 좋을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서버 쪽은 스타게이트 같은 프로젝트들도 이번에 신규적으로 추가가 돼서 아무래도 인프라 쪽이나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이런 쪽도 수요가 괜찮을 거다라고 조금 많은 우려들이 좀 해소된 상황이고요. 공급 같은 경우에는 디램하고 낸드하고 조금 분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네. 디램은 말씀드렸듯이 HBM 쪽으로 전환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디램 쪽이 부족하니까 지금 일반 디램 쪽을 증설을 하고 있고요. 이 뜻은 이제 그만큼 수요가 공급을 초과를 할 거다라는 전망을 반영을 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낸드가 조금 굉장히 우려가 많았었죠. 낸드는 AI 때문에 수요가 팍 늘어나는 그런 컨텐츠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우려가 많았는데 업황이 작년에 너무 안 좋아져서 작년 말에 이제 키옥시아나 마이크론 같은 주요 낸드 업체가 감산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1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컨퍼런스 콜을 들었을 때도 라인을 이제 최첨단으로 바꾸면서 V9, V10이라고 하거든요. 이쪽으로 바꾸면서 자연적으로 라인이 꺼지는 효과가 발생을 하니까 자연적 감산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하면서 여기에서도 공급이 제한되는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낸드 쪽도 디램 쪽도 수급 개선이 좀 빠르게 이루어질 기대감이 있다. 그래서 그런 우려들이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반도체 업체 주가들이 조금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디램과 낸드 쪽 수급 개선 기대감이 있다. 국내 반도체 업황 악재는 많이 털어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자사주 매입 소각을 진행 중이고요. 최근에 매입한 3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고 5월 중순까지 추가로 이제 3조 원 매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자사주 매입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10% 오르겠다, 20% 오르겠다 이렇게 정량화해서 말씀드리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 이거는. 네. 예.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무조건 호재죠. 예. 어쨌든 자사주를 소각 아예 없애준다라고 하는 거니까 네. 그만큼의 상승 효과는 있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효과가 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삼성전자가 2차례에 걸쳐서 자사주를 소각한 이력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15년도에 시작해서 16년도에 끝났던 게 첫 번째 차례였고요. 네. 두 번째가 17년도에서 18년도 이렇게 2차례가 있었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15년도에서 16년도에는 다운사이클이었어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반등은 했으나 바로 이제 그 아래까지 더 하회를 했던 이력이 있고요. 네. 17년도에서 18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한 5, 60% 올랐는데 그게 사실 자사주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때는 서버 투자 사이클이어서 반도체가 굉장히 호황기였기 때문에 그냥 모든 마이크론이든 하이닉스든 다 올랐던 시절이라서 이게 자사주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요즘 삼성전자에 대해 그렇게 좀 안 좋은 얘기들도 많고 분위기도 내부적으로 안 좋은 게 사실이기는 한데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정책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거는 아니다. 그리고 심지어 15년도 시가총액이랑 지금 10년 뒤 25년 시가총액이랑은 차이가 또 나지 않습니까? 네. 금액은 같다 하더라도 그 비중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효과도 단기적인 효과도 상대적으로 미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결국 업황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그 삼성전자의 전영현 부회장이 엔비디아를 찾아서 젠슨왕을 만났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삼성전자의 그 HBM 승인은 좀 임박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걸로 임박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그 네. 대신에 이제
그렇게 이제 고위 간부급들이 그렇게 직접 회동을 하실 만큼 여기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 좀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저는 해석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삼성전자의 HBM 승인 소식도 좀 기다려 봐야겠고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또 넥스트 HBM으로 꼽히는 CXL 메모리 양산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CXL 메모리가 이게 포스트 HBM이 될지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사실 지금 이 CXL이 굉장히 잘 될 것 같다, HBM처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네. 사실 언제 어디서 기술적은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HBM도 사실 17년도까지만 해도 이거는 그냥 돈 잡아먹는 사업이지 이게 돈이 되겠냐 이랬던 사업이거든요. 네. 지금은 완전 하이닉스 올해 영업이익의 거의 뭐 한 40% 정도까지 올라올 굉장히 효자 산업이 됐잖아요. 그리고 CXL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여러 가지 허들이 좀 있습니다. 이 CXL이 뭐 전체의 서버 같은 거나 칩으로 봤을 때 각각의 뭐 GPU, CPU, 뭐 AP 뭐 이런 것들의 메모리가 다 붙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그냥 메모리를 한데 뭉쳐서 쉐어해 주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GPU 메모리는 바쁜데 CPU의 메모리는 한가합니다. 그러면은 CPU 거 메모리를 조금 끌어와 가지고 GPU를 도와주자. 약간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HBM이 필요 없고 그냥 일반 DRAM에 붙여서 쓰면 된다. 약간 이런 개념인데 그 그룹이 이거를 이제 한 뭐라 그러죠? 이런 그룹을 만든 뭐 CXL 얼라이언스를 만든 네. 업체들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있지만 뭐 인텔, AMD 이런 업체들이 아마 주도를 해가지고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신기술들은 퍼스트 플레이어, 제일 잘하는 업체가 써주고 밀어줘야지 상용화가 되는 겁니다. 네. 정작 엔비디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뭔가 여기에 힘을 주고 밀어주기 전까지는 조금 상용화 시점이 멀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CXL 뭐 기대감은 있다고 해도 엔비디아가 좀 관심을 가져야 좀 시장이 커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뭐 아까 낸드 뭐 수급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시장 조사 기관 트렌드포스가 하반기부터 이제 낸드 플래시 가격이 회복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낸드 가격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원래 이제 4분기 반등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 네. 그 시점이 당겨졌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말씀드렸듯이 작년 말부터 이제 뭐 마이크론이나 키옥시아 같은 업체들도 감산을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 뭐 올 초에는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도 자연적 감산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보통 이렇게 메모리 업체들이 감산을 시작하면은 2개에서 3개 분기 정도 뒤에 가격이 다시 반등하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트렌드포스에서 추정한 것처럼 아마 3분기에 조금 유의미한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도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낸드 플래시 수급이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3분기부터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좀 소외됐던 반도체 소부장도 조금 반등하는 모습인데 여전히 뭐 기업들 실적이나 주가 레벨 낮은 수준에 있다라고 보는 의견들이 많고 앞으로 소부장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분간은 아무래도 낸드의 비중이 높았던 소재와 부품 업체들이 조금 주가가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예, 실적은 올해까지는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 않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네. 22년 말에 반도체 업체들 실적 다 안 좋았는데 그때 바닥 찍고 올라온 거를 보셨을 거예요. 사실 주가는 항상 그 다음의 실적이나 몇 개월 뒤에 실적을 선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네. 주가 측면에서는 지금 소재 부품 업체들이 조금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 부품 업체들 주가가 좀 아웃퍼폼 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봐주셨고요. 이제 저희가 상반기 반도체주 투자 전략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세워보면 좋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레거시, 그러니까 옛날 제품들이 반등하는 거다라고 이런 띠으로 지금 수급이 개선이 될 거라고 좀 전망을 하고들 계시는데 만약 이게 정말 실현이 된다라고 하면은 SK하이닉스는 당연히 좋겠지만 그동안 조금 저평가받았던 삼성전자도 조금 유의미한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이 개선이 되면서 삼성전자도 조금 더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박상욱 신영증권 연구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